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우정을 그 어떤 인간사보다 우선시하라고 권하는 일 뿐일세. 우정만큼 자연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우정만큼 적절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네. 먼저 우정은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을 해두고 싶네. 나는 이에 대해 결국 지혜롭지 않으면 아무도 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너무 꼬치꼬치 따지고 싶지는 않네.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매우 세심하고 논리적으로 옳을지 몰라도 사회생활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네. 게다가 그들의 주장이 옳다 해도 그들이 말하는 지혜란 일찍이 어떤 사람도 이룬 적이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네. 반면에 우리는 순전히 이론적이고 가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경험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세.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한 상식에 의존하여 말할 수밖에 없네. 행동과 생활을 통하여 성실과 정직과 공정함과 아량을 보여주었던 사람들, 탐욕과 방종과 파렴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 방금 내가 거명했던 분들처럼 성격이 굳건한 사람들, 우리는 그들이 선하다고 간주되었던 만큼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다고 여기도록 하세.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으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연에 순응했는데 자연이야말로 올바른 삶을 위한 최선의 길라잡이이기 때문일세. 말하자면 우리는 태어나 누구나 서로 인연을 맺게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다름 아닌 자연이라고 나는 믿는다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인연도 더 강해지네. 그래서 인연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보다 동포와 시민들 사이에서 타인들 사이에서보다 친척들 사이에서 더 강한 법이라네. 서로 이방인들이고 서로 낯선 사이에서도 자연은 우정을 맺어주긴 하지만 그런 우정은 기초가 그리 튼튼하지 못하지. 진정한 우정은 인척관계보다 더 힘이 있네. 인척관계에 선이 없이 존재해도 우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네. 우정에서 선의가 빠지면 우정이라 할 수 없지만 인척관계에 선의가 빠져도 존속하니까 말일세. 우정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자연이 인간들 사이에 맺어준 인연은 부지기수인데 반해 우정이라는 것은 호감에서 그것들을 모두 능가할 뿐더러 선택적이고 한정적이어서 단지 두 사람 또는 그보다 조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맺어진다는 사실이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보미입니다. 권력자가 될수록 외로워지고 부자가 될수록 주변에 친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지만 친구는 하나도 없는 모습은 어쩐지 외롭고 맥 빠지는 일인데요. 잘 나갈수록 이익을 바라는 이들이 늘고 그런 탓에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한 의심은 계속 늘어납니다. 속내를 나눌 친구를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오늘 읽어볼 책은 키케로의 우정에 관하여입니다. 일명 라일리우스라고 하는데 이 대화의 글은 기원전 44년에 쓰여져 평생지기인 아티쿠스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우정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정이 지켜야 할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우정은 미덕에 기초하고 미덕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정의 핵심은 조화와 안정과 신뢰인데 이는 미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편은 격조 높고 차분하고 운치 있는 문장으로 키케로의 대화편들 중에서도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테는 자신이 동경하던 여인 베아트리체가 죽은 뒤 이 작품을 읽으며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키케로는 뛰어난 자질을 지닌 정치가이며 공공관리였습니다. 무명의 변호사에서 국가의 리더가 되기까지 그는 매우 뛰어난 행정 능력이 있었으며 당대의 탁월한 웅변가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인 키케로가 말하는 우정.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친구 간의 상호 선의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삶이 어떻게 살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자네가 마치 자네 자신과 말하듯 무엇이든 마음껏 더불어 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갖는다는 것만큼 감미로운 일이 또 있겠는가. 자네가 번영을 누릴 때 자네 못지않게 그것을 기뻐해 줄 누군가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는가. 자네 자신보다도 더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다면 부르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된다네. 우리가 추구하는 다른 것들은 대개 단 한 가지 목적에 이바지한다네. 부는 소비하는데, 권세는 존경받는데, 관직은 명망을 얻는데, 쾌락은 즐기는데, 건강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신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지. 그러나 우정은 동시에 여러 가지 목적에 이바지한다네. 자네가 어느 쪽으로 향하든 우정은 그곳에 있네. 어떤 장벽도 우정을 막을 수 없지. 우정은 결코 시기상조일 수도 없고 결코 거추장스러울 수도 없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활 필수품이라는 물과 불 못지않게 언제나 우정이 필요한 것이라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즐겁고 유익하기는 하지만 평범하고 상식적인 우정이 아니라 소수의 유명한 친구들에 의해 구현된 그런 종류의 진정하고 완전한 우정이라네. 우정은 행운은 더욱 빛나게 하고 부르는 나누고 분담함으로써 더 가볍게 해준다네. 우정의 으뜸가는 규칙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하네. 친구들에게 옳지 못한 것은 요구하지 말 것이며 친구들을 위하여 옳은 것만 행하되 부탁해오기를 기다리지 말게나. 항상 돕겠다는 열성을 보이고 꿈을 대지 말게나.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충고해야 하네. 좋은 충고를 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가 하는 말을 항상 귀담아 듣도록 하게나. 자네가 충고할 때는 영향력을 발휘하되 친구로서 솔직히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엄하게 충고하게나. 그리고 자네가 엄한 충고를 들을 때는 귀를 기울이되 충고받은 대로 행하게나. 우정에 금이 가지 않게 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정이 억지로 꺼진 것이 아니라 다 타버린 것 같은 인상을 주어야 하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우정이 심각한 적대 관계로 바뀌지 않게 하는 것일세. 언쟁과 악담과 욕설은 적대 관계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네. 하지만 이런 적대적인 말들은 참을 수 있는 한 참아야 하네. 한 번 맺었던 옛 우정은 여전히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어서 모욕을 받는 쪽보다는 모욕을 주는 쪽이 잘못하는 것이라네. 이런 모든 잘못과 불편을 예견하고 예방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는 한 가지밖에 없다네. 그것은 너무 서둘러 사랑하지도 말고 그럴 가치도 없는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일세. 자신의 내면에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우정에 합당하다네. 그런 사람들은 드물다네. 탁월한 것은 무엇이든 드문 법이며 어떤 종류의 것이든 모든 면에서 완전한 것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사에서 어떤 것도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네. 그들은 마치 가축을 고르듯 가장 큰 이익이 기대되는 사람들을 친구로 고르지. 그렇게 친구를 고른다면 그 자체 때문에 그 자체를 위하여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연스러운 우정을 그들은 맛보지 못할 것세. 그런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우정의 힘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서는 경험하지 못할 걸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지만 그것은 사랑한 대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이네. 그리고 이와 똑같은 감정을 우정에 적용하지 않는 한 진정한 친구는 결코 구할 수 없네.
진정한 친구는 제2의 자아이기 때문이네. 이 점은 하늘에 사는 것이든 물속에 사는 것이든 무태에 사는 것이든 또 길들인 것이든 야생의 것이든 짐승들도 마찬가지라네. 우선 짐승들은 모두 자신을 사랑하네. 이런 감정은 모든 생물이 똑같이 타고났기 때문이네. 그 다음 짐승들은 자신과 하나로 엮일 수 있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들을 끊임없이 찾는다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짐승들을 부추기는 충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사랑과 닮았다네. 사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훨씬 더 가깝지. 인간들도 자신을 사랑하고 인간들도 둘이 거의 하나가 될 만큼 정신적으로 서로 완전히 결합될 수 있는 짝을 찾기 때문일세.